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사람을 잘 알아. 그런 함정에 빠질 리가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며 나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뒤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내가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심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흔드는 세 가지 부류의 무서운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평온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부류입니다. 친절이라는 명분으로 나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이죠.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그래서 네가 더 인정받기 힘든 거야. 처음엔 진심 어린 조언 같아서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지인을 만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그 친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일을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드니까 힘든 거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래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 보여. 처음엔 그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결국 그 친구는 점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대신 용기를 북돋워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정한 조언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은 상처로 남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을 앞세워 마치 자신이 선의를 베풀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비난과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절하거나 반박하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섭섭하다. 라며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선택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며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틀 안에서 포장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비난과 조언을 구분하세요. 진심 어린 조언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라며 가볍게 넘기세요. 그들의 말이 당신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조언이라면 그것은 이미 조언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하고 무서운 부류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며 피로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너는 좋겠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주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지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지인은 센터에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삶이 힘들어 보여 정성을 다해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속상하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일만 생길까? 심지어 새벽에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와. 잠깐 통화할 수 있어. 그 친구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조언을 해줬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건 안 돼. 그래봤자 소용없어. 결국 그 지인은 하루하루 기운이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급기야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지치고 답답할지 공감되시죠?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걸까요?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인 대화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상황이나 고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는 항상 내가 힘들다 로 시작되고 그 내용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둘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을 제안해도 안 돼, 그건 소용없어 라는 반응만 돌아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데 대화를 소비합니다. 셋째, 타인의 긍정적인 순간조차 부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도 너는 좋겠다. 난 평생 그런 기회를 못 누려봤어. 라는 식으로 우리의 기뻤던 감정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보세요.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해보자 고 제안하거나 대화를 유머로 전환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을 분명히 하세요. 저녁 7시 이후 전화나 메시지는 받지 않는 등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지금은 10분 혹은 30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미리 알리세요. 명확한 시간 제한은 대화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불행에 공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불행이 우리의 삶까지 침범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3가지 부류 중 가장 위험한 3번째 무서운 부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임에 오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형님 덕분에 제가 큰 도움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말들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서 이웃 형님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님은 늘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직접 담근 담금주를 건네거나 작은 선물을 종종 챙겨줬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심심하지? 그런데도 요즘 여기저기서 찾는 걸 보면 정말 인기가 많네. 그 형님과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이건 정말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는 비밀인데 동생이 믿음직해서 말해주는 거야. 평생 월 300만 원이 보장되는 투자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이미 오랜 시간 쌓인 신뢰 덕분에 형님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퇴직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그 형님의 행방조차 찾을 수 없었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첫째, 칭찬과 헌신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얻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같은 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죠. 둘째,
갑작스럽게 금전적인 요구를 합니다. 충분히 신뢰를 쌓은 뒤 갑작스럽게 투자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건 정말 선생님께만 말씀드리는 특별한 기회예요. 이런 말을 통해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어 냉정한 판단을 할 시간을 없앱니다. 셋째, 거절하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만약 도움을 거절하면 선생님이야말로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너무 섭섭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첫째, 왜 나에게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왜 그들이 그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나에게 알려주는지 되짚어 보세요. 둘째, 결정을 미루세요. 큰 돈을 투자할 때는 꼭 가족과 상의해보고 시간을 두고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세요. 금전적인 문제는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의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칭찬과 도움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 칭찬과 헌신 뒤에 금전적인 요구가 따라온다면 그것은 신뢰를 가장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만의 판단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위협하는 3가지 유형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한 태도를 가지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즉흥적인 판단은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설득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죄책감을 유도하려 한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들이 결정한다. 여러분의 생각이 단단하고 평화로울 때 외부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